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의 어떤 3% 정도 하락으로 인해서 양시장 특허분양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꾸준히 상담해드렸던 한미약품이라든지 기타 제약바이오 종목들 업종 상승으로 인해서 75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황 나와줬는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하락, 그러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이번 주 초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한미약품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으로 인해서 반등을 줬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을 많이 했고요. 그거에 반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상황 아니면 주도주가 없이 주도주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멘토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기존 종목들 많이 상담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코스닥 지수 75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히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750포인트까지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물론 차별화는 나오겠지만은 1차적인 어떤 상승 라인에 근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약품을 좀 기본으로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상담해 드렸던 그런 섹터 화장품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1차 상승폭까지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종목 특합서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서서히 체력적으로 지치기는 하지만은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4686번님 칩셋 미디어 15,450원에 비중 35%.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재밌네요. 시총 자체가 557억이고 발행 주식이 339만 7천, 330만 주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거래된 거래량 수가 760만 주.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2배 정도가 어제 거래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수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한 50% 정도, 180만 주 정도, 아니 160만 주 정도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좀 됐고요. 캔들 모양도 장대 음봉이 계속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시가의 상한가에 종가는 마이너스 8%, 시가는 상한가, 종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시가에 항상 15% 정도는 과거 상한가 수준으로 뛰어났다가 지금 움직이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 터진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400원에 사시면 조금 너무 높은 단가에 사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만 좀 잡아야 될 테니까 그 라인 맞춰가지고 좀 매매해 주시고요. 손절 라인 13,000 딱 5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이탈되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392번님 제주반도체 1,55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지난 6월에 중국 투자나 인수 자본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3,0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상승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제주반도체 지난번에 만 원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그런 부분이었죠. 11,700원대 거래량이 터진 모습. 그리고 쌍봉 윗꼬리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11,700원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최다 거래량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000원대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좀 존재하고 있다. 저항벽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좀 패턴을 보면은 제가 꾸준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61선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61선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자, 결국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적인 측면은 어차피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하지만 1분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2분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이 제주 반도체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상승 시에는 조금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어떠지 않을까.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확인되기 전에 일단은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300원에서 400원 정도 직전 고점 윗골이 나온 부분,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부분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712번님, 세중 4,420원에 비중 20%.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투어 차트고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 차트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3대 여행사였죠. 하나투어, 모드투어, 세종나무 여행이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과 매출이 많이 쪼그라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매입가 4,400원이면 4월 중순 이때 좀 사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조금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물타기를 좀 못한 게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입하신 단가 4,4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을 하신 전략 취하고요. 4,400원 와도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신 후에 방향성 찾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819번님, 일진다이아 9,85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 최근에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3바닥, 다중바닥 이후에 굉장히 좀 급등적인 측면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어느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이번 연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이죠. 어느 정도 상승의 고점적인 부분, 단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번 달에 60% 가까이 고점적인 부분들로 상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오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그런 가격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시에 매수가 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777번님, 서울반도체 16,400원에 비중 20%, 현재가 16,2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원대, 22,000원대 제가 누차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15,000원대 역시 기술적 반등 맞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요. 2014년도 11월경에 저점 14,800원, 최근 15,000원 저점 받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쉬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 기업들은 나와봐야 기술적 반등이 끝이라는 게 이 종목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15,000원 대비해서 20% 기술적 반등, 18,000원 다시 한번 제자리. 이 패턴 보이고 있는데 바닥을 그나마 15,000원대에선 양호하게 지키고 있는 패턴,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시세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4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종가 16,200원이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16,000, 15,000원대 다중바닥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 이 종목 1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올 때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324번님, KTB 투자증권 4,17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좀 하나 나와주었죠. 정부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적인 측면들 오늘 나왔던 그런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증권주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KTB 투자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키움증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61선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수적인 측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큰 급등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구간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61선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탈하지 않는 모습에서 21선까지 끌어올린 모습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오늘 상승 시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연기금들 매도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밴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8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195번님 삼성화재 25만 9천 원에 비중 15%.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30만 원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조금 주가가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나이롱 환자들이 감소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당기 손익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죠. 오늘 제일모직도 오르고 주식 매수 청구권 만기인 삼성물산에 오늘도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0만 원 이탈해서 110만 원을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하방으로 좀 더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조금 놓고 보면 여지없이 기관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이 좀 부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재료적인 면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매매 동향적인 부분 3박자가 고루 다 안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25만 9천 원이면 이미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바닥을 긴 다음에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 확인하려면 한 25만 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바짝 붙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007번님 차바이오텍 18,9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조금은 상승폭 둔화되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19,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계단식 하락이 조금은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조금 지지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파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게 오늘 이제 투자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 연기금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18,000원대만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세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18,000원대에 대한 저항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7,000원대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추가 매수 관점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토비스, 네. 1,100원에 40%요. 엊그제 상따하셨나요, 혹시? 안 했어요. 문자만 보내고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네. 오늘 정말 그냥, 꼭 좀 됐으면 했는데 이렇게 또 상담이 됐네요. 네. 그 8월 4일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먼저 하한가 갔다가. 네. 또 이렇게 하한가를 갔는데. 네. 그때 또 어디 갔다 오니까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생한 거거든요. 16,000원서부터 12,700원 해놨다가 하한가 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해가지고선 하한가 갔을 때 사가지고 1,100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하셨고요. 근데 선생님 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잘 하셨고요. 결국은 네네. 카지노 관련된 산업용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카지노 매출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카지노가 증설을 하면 할수록 카지노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토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3년도 대비해가지고 매출도 한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00%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안 좋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방으로 쭉 밀려가지고 8,200원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전에 지지를 했어야 되는 10,000원 라인도 이탈하면서 강하게 좀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지 라인, 강력한 과거의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이게 저항 라인이 돼가지고 뚫으려면 굉장한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동안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거는 10,000원을 돌파할 때 650만 주인 전일 거래량의 30배가 넘는 거래량을 동반시켜가지고 주가가 매도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입 단가 1,100원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가실 수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200원에서 1,500원 요 사이에 조금 머물다가 시세 강력하게 한번 줘가지고 12,000원대까지 한번 튕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밴드를 네네. 9,000원에서 9,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계속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참으시고 네.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12,000원 오면 그때도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코아스템이요. 코아스템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가 32,500원이에요. 32,500원이요. 예,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이 30%시고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 같으세요? 이거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바로 했으니까 최근이지, 야. 시간상으로 보면요. 네. 조금 예. 손실 구간으로 좀 들어오셨는데, 예, 예. 일단 지금, 고가가 48,500원이잖아요. 예, 예. 지금 22,850원은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매수하신 그런 상황이신데, 자, 중요한 건, 신규 상장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 후에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어차피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 대비 반토막난 이상 된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강하게 좀 나올 그런 상황의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의 상당 가격이 얼마냐면은 지난번에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37,500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떨어지기에 직전 고점이 37,500원이기 때문에 이 22,850원에서 37,550원의 이 안에서의 움직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측면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21선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21선이 우하향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박스권 상단입니다. 37,000원대, 6,000원대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유비벨록스요. 네. 15,930원 15%입니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많죠.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도 많고, 그리고 해외 매출 증가,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개선세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급락이 빠졌어요. 예, 오늘 4%가량 급락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종가상 네. 14,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여지없이 121선을 딱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2015년도 초에 고점이
15,800원을 항상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미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당분간 좀 박스권이 간 이후에는 15,800원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매입 단가가 15,930원이면 솔직히 좀 높긴 합니다. 최근 네. 고점이 16,300원이니까 거의 꼭지에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비중이 15%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이 월봉상으로 21선인 14,000원, 13,800원 이 라인은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일봉상으로 밀려가지고 21선이 이탈돼서 14,5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만 비중 더 담아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800원이니까요. 네. 이 종목이 만약에 14,000원 근처 간다. 그러면 네. 5% 더 담으시고요. 네. 만약 안 밀리고 15,800원을 뚫으러 간다. 그러면 기존에 네. 있는 물량만 딱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 취하시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로 17,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밴드 딱 맞춰가지고 꼭 매매 좀 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CJ 오쇼핑을 3일 그저께 샀거든요. 근데 영업 실적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샀는데 그날 오후에 그 영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어제 빠졌는데 오늘도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앞으로 전망도 안 좋은 건지 그냥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낮을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네요. 자, 최근에 이제 홈쇼핑 그런 관련된 업체들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 급감했다라는 어떤 뉴스와 함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의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5%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와줬는데 네. 자,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이탈을 했죠. 20만 원 초반대.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20만 4천 원이요. 20만 4천 원이시죠? 일단은 지금 바닥권을 지지하고 있는 거는 가격권들이 20만 원대 초반권이었어요. 그죠? 네. 20만 원 초반권에서 꾸준히 지금 지지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20만 원대를 하방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16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두시는 전략이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2년도에 최저점이 지금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최저점이 지금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16만 원대까지는 하락 권역을 열어두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일단은 다중바닥을 지지하고 있다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하반기 실적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홈쇼핑 관련주들 실적 급감에 대한 이슈들이 일시적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폭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추가 매수 관점도 조금은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이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다시 한번 또 급락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도 지금 어느 정도로 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목표가 잡는 건 무의미하고요.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목표가를 잡는 게 1차적인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잡는 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니, 고려인인데요. 네.
원래는 50만 원 샀는데 내가 물타가 10%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나 하고 더 떨어지면은 만에 하나 조금 더 떨어지면은 네. 추가로 조금 사는 거 언제 좀 사도 되나 해서 여쭤 물어보려고요.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에다가요. 매입은 49만 원. 49만 원에 사셨어요? 예, 그거 원래 좀 조금 이제 5%를 네. 50만 원 사가지고 물태워 놓은 거예요. 잘 하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안 좋죠. 비철금속 가격, 중국 지급 준비율 상승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금 한 동 살려면 한 23만 원, 4만 원 뭐 요 정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뭐 14만 원, 15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온스당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이 아래 온스당 금 가격을 좀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8월 5일자로 온스당 1,086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1,300원, 1,400원, 1,500원 대도 있었는데 많이 급락을 했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이렇게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주봉상으로 놓고 보건 일봉상으로 놓고 보건 강한 하방성을 좀 강하게 하방으로 밀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한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뭐 뚜렷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외인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긴 한데 큰 물량과 큰 거래량이 동반돼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는 47만 5천 원대 기술적 반등 나오면 50만 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높고요. 금 가격도 온스당 1,000원이 이탈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1,000원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긴 해요. 2,000원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온스당 1,086원인데 하방으로 빠져봤자 크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9만 원이면 지금 현재가 47만 4,500원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잖아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0만 원 잡아드리는데 50만 원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고 나가긴 좀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철금속 가격 동향이랑 금 동향이랑 업황 동향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50만 원 오면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산성 NLS. 예. 82,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50%입니다. 비중 50%세요? 예. 목소리가 조금 익숙하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전화. 처음 하셨어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네. 자, 일단 산성 NLS 저희 이제 종목 특허 혹시 잘 시청하시나요? 예, 신청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잘하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이어서 화장품주들도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중국 중추설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가능하다. 다만 지금의 상승적인 측면이 2차, 3차 랠리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상승폭에 대한 반납하게 되면서 3%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구간 자체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반토막 내려왔죠. 고가 대비. 네. 제가 앞에서도 뭡니까? 코아스템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가부터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반토막 정도 난 그런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9월달 중추절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점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6만 원대에 대한 저점 지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되면은 계속적으로 8만 원대 이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너무 단기 상승폭에 단기 상승과 하락폭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9월달 정도까지 홀딩을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너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고가 대비 반토막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목표가 밴드 설정해 드릴게요. 9만 원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9만 원 정도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8만 원대 오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들이 가능한지 여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416번님 아시아경제 4,340원에 비중 50%, 현재가 4,405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을 했는데 가장 낮은 청약률을 갱신한 기업이죠. 이게 공모가 같은 경우가 3,600원이었는데 첫날 시초가가 3,240원에 형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캔들이 얼마 없습니다. 7월 31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캔들이 얼마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날 종가가 얼마인지 이걸 항상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30분봉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여지없이 첫날 종가인 4,200원 이 라인을 딱 맞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4,200원 이탈 시 무조건적인 매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토니모리가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제가 맥종을 딱 8만 원을 잡아주는데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한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크게 매출과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한 5,000원 부근 넘어서면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147번님 롯데케미칼 25만 9천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29만원대, 30만원대부터 22만원대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금 단기 상승폭 22만원대부터 24만원대까지 상승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들. 자, 지금 구간부터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 차트. 자, 연 차트를 웬만하면 안 띄워드리는데 왜 연 차트를 띄워드리냐면은, 자, 2011년도에 이 롯데케미칼이 47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흑산병적인 모습들 3년 동안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연도 지금 8월 달 4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 4개월 남았는데 자, 그 기간 동안 그 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음 연도 차기 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 종목 주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죠.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최근에 지수 하락에 어떤 그런 하락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5만 9천 원이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종목이시라면은 일단 26만 원대 61선 부근이 되겠습니다. 26만 원대 상승 시 매도 관점 하지만은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099번님 서울식품 6,000원에 비중 20%, 현재가 6,580원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음식료 업중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오뚜기 같은 경우도 105만 원 찍고 황제주 등급,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도 더 오른 것 같이 96만 원까지 가파르게 오른 패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네요. 저점이 2,000원 대비해가지고 7,1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재무제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패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되지 않는 오히려 역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부채도 일부 잠식, 유보율도 마이너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제조업 쪽, 영업이익률이 2%, 3% 나오는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슈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서울식품 자회사 띵크커피 코리아가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기대감과 호재가 달리고 있다라는 그 재료를 머금고 주가가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 건 축하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 6,580원인데 6,200원 이탈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6631번님 삼성전자 125만 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치고 안전한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제 삼성전자의 패턴 150만 원대부터 110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죠. 지금 거의 계단식 하락이 대한민국 1등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혁신적인 기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적인 측면들 계속적으로 하락 측면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직전 저점 100만 8천 원대, 108만 원대, 108만 원대까지 일단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하락의 연속성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저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역시나 기관들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도적인 그런 부분들. 자 해서 일단은 이 종목 125만 원대시니까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까지는 일단은 열어주시고 일단 홀딩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달 안에 직전 저점 부분까지 한번 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드시 연락 주셔갖고 체크 포인트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TV 볼륨 소리 좀 줄여주세요. TV 볼륨 줄여라.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항공우주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매입 단가 58,000원. 네. 비중 45%입니다. 비중 45%요? 예. 일단 한 70%, 80% 이상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일단은 수익 구간인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도 5월 달에도 몇 번 상담을 해드렸고 최근에 상담해 드린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때 주가가 9만 원대였나 8만 원대인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만 원 넘어간다. 10만 3천 원, 4천 원 오면 반절은 꼭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랑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면요. 10만 3천 원, 4천 원대에 50% 수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고요. 수익 실현한 물량은 이 종목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아가지고 9만 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3천 원, 4천 원대 매도했던 물량을 9만 원대 다시 사서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과거에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올해 작년 초만 놓고 보더라도 28,000원 이랬던 종목이 지금 10만 3천원, 4천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기존의 만 원대에서 10만 원 단위라는 가격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예. 주식시장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깡패라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긴 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올라가면 그건 주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후에 힘을 모아서 가야지만 탄력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겠다 생각하시면 하방으로 밀려봐야 9만 원이 끝이니까 가져가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면 10만 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0만 3천 원, 4천 원 이 라인 때 정리하셨다가 9만 원 선 오면 다시 매수와 가져가지고 물량 좀 늘려가시는 전략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요? 예, 12만원. 예. 30%입니다. 지난번에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아닙니다.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신데, 일단은 메디포스트, 12만원대 매수하셨다고요? 네.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지금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예. 근데 밑에서 계속. 예. 저기 하니까 어떻게 상승 여력 있나. 예.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상승 여력이, 확실하지 않은데 물타기를 하셨어요? 그때 좀 단가가 높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적인 측면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이번 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12%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다가, 오늘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어요. 그죠? 예. 자, 헌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메디포스트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내일 정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750포인트 정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 상당히 코스닥 지수하고 연결시켜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120선 터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0선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은 꾸준히 인내를 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2만 원대까지는 상승 나아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다음 달 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 한 방에 안 죽는 그런 섹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1선 있죠? 네. 자, 61선이 1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11만 4천 원? 예, 61선 돌파했을 때 반드시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동양.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네, 1,530원에 40%거든요. 그런데, 매도를 한 3,200원까지 가도 될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뭐, 한 100% 정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네. 예, 수익 구간이시라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동양시멘트가 3표의 품으로 넘어갔죠. 네. 예, 8,200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8,2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동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는 141억 적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단기 잠식, 뭐 부채 비율도 완전 잠식, 그리고 유보율도 마이너스 400% 이상을 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530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2011년도죠. 2011년도 고점이 딱 2,800원이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가 2,710원이죠. 그러면 2,700원 후반 오면 올수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780원, 90원 요때 오면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나는 아쉽다. 나는 3,200원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한 반절만 정리하시고 반절은 가져가세요. 그럼 오늘 고가가 2,750원이네요. 60원 왔던데요? 네, 오늘 고가가 2,750원이고요. 종가가 2,710원인데요. 네네. 최근 매매 동향 놓고 보면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내일 시세를 강력하게 한번 준다. 그러면 네. 저라면 내일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000원 안 가도 내일 강하게 들어오면 정리를 좀 할까요?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엑세스 바이오를 11,000원에 한 20% 샀어요. 아, 엑세스 바이오요? 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언제 사신 거죠? 지난달인가 샀어요. 지난달인가 사셨어요? 예.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한 2번 정도 엑세스 바이오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9,000원대에 매수하신 분이었는데, 일단은 11,000원대까지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11,000원대에서는 하지만은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번 연도 5월 18일에 이, 엑세스 바이오가 15% 급락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8,8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11,000원대 올라오니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 자, 지난번에도 11,100원대 거래량 터진 모습들.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000원대 거래량 터진 모습들. 자, 결국에는 11,000원대에 대한 저항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이 엑세스바이오가. 자, 그러면은 엑세스바이오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면은 일단은 11,000원대 나오시는 게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는 하반기 이익 정상화 전망에 어느 정도 뭐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었는데 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낙식성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이 엑세스바이오 지금 내일 정도에는 조금 오늘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하락권역으로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다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번에 11,000원대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나오셔갖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아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11,000원 오면. 예? 다음번에 11,000원이 오면 팔아야 되겠어요. 한번 파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응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마테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작년 8월 24일쯤에 매입 단가가 22,2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입니다. 시세를 한번 과거에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10만 원 이상으로 강하게 한번 줬었네요. 예, 근데 매도를 안 하시고, 기간을 쭉 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다시 한번 3만원대, 32,000원대를 노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때죠. 14년도 이때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32,200원을 최근에 터치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굉장한 우량한 기업이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도 계속 호재적인 부분 뜨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요. 전고점 32,000원 돌파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 크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7월에 계속 노크를 하죠. 7월 초에 그리고 7월 중순에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크할 가능성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딩하신 전략 좋고요. 우량한 기업, 매출 증가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 단점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바텍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을 4분기 정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기사가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폐기를 할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폐기를 하나 안 하나 그런 부분만 좀 눈여겨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번에는 32,000원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000원이면 지금 한 40%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근데 저라면 조금 더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가져갈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전고점 32,000원 돌파해서 34,000원까지 간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저는 12월 달까지를 홀딩을 하고 싶은데 32,000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4만원까지는 보고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가져갔을 적에 네. 그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올해 실적을 기반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매겨가지고 목표가가 4만 원이라고 하면 목표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 맞게 나왔으면 목표가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냥 감으로 한 4만 원 선 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34,000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업황이랑 매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대로 가져가셔라 아니면 지금쯤은 매도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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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대우증권요. 대우증권이요. 매수가구 비중이 네네네.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5%고요. 예. 단가는 15,000원. 15,000원이시고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한지 지금 2번 놓쳤어요. 2번 놓치셨죠? 예, 16,000 그때 300원에 팔아달라고 하니까 17,000 얼마에 올라갈 것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내려간 거거든요. 제가 6월달부터 꾸준하게, 상한가 팩토리 8시 반에, 하는 상한가 팩토리 네네. 시간에 꾸준하게 리딩을 해뒀던 종목이에요. 거의 한 달 내내 리딩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6,000원대를 바짝 붙일수록 매도 관점으로 보자. 기관들한테 물량 폭탄을 한번 넘기자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어요. 자, 근데 13,000원대까지, 14,000원대까지 한번 참아주셨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증권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증권주들, 지난번에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16,600원입니다. 16,600원이고, 이번에 고점이 16,400원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네, 못했어요. 16,600원이고, 이번 고점이 16,400원이니까 200원 차이로 못했습니다. 충분히 고점 돌파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는 저항이 16,000원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는 한 16,000원대 한번 넘어갈 때 반드시 수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종목 상담해드린 종목군들, 자,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상당히 좀 뿌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온 기법을 총동원해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주식을 할 때 너무, 전문가분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 투캅스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